일자리다. 체험, 배움 현장. 매주 수요일 배움이 일자리다. 이 시간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일자리 이야기 그리고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청년 실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대안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대학이죠. 한국폴리텍 대학인데요. 부는 아니네요. 네, 한국폴리텍 대학인데요. 한국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강구홍 원장 그리고 실제 폴리텍 대학에서 하이테크 교육훈련 과정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한 박윤하님 오늘 두 분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강구홍 원장님부터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원장 강구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윤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9월에 입학해서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생명의료시스템과를 올해 6월에 마친 수료생 박윤아입니다. 현재는 질병검사 전문 의료기관인 시즌 의료재단의 질량분석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오늘 회사 어떻게 했어요? 회사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구해주셨어요. 네. 방송 나간다고? 네. 오늘 회사에다가 다 라디오 틀어놓고 지금 윤아 씨 목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좋겠죠? 네. 네. 자, 오늘 왜 윤아 씨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도 제가 잠시 후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5세에서 29, 그러니까 29세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통계청 11월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가 33만 9천 명이고요. 실업률이 7.9%예요. 원장님, 폴리텍에는 청년들만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 중에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런 높은 청년 실업률이 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또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데가 폴리텍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학교 다니실 때는 이렇게 청년 실업률 높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때는 대학만 나오면 기업이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현실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졸업했을 때도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20대들에 비하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 밖에도 지금 20대 그 청년들이 한 3, 4명 있어요. 저 친구들 보면은 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뛰어난 친구들인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 워낙 높으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윤아 씨는 어때요? 정말 높은 실업률 체감하죠? 네, 지금 이렇게까지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까지 쉽지가 않았고요. 일단 이화여자대학교 분자생명과학부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졸업 후에 개인 사정상으로 과외활동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외활동이 불안정한 일이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싶어져서 원서를 넣었었는데 서류 통과부터가 아무래도 졸업한 지가 좀 오래돼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까지도 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취업이 어렵다고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를 졸업을 2002년에 2012년에 졸업했으면 저보다 나이 더 많은 거예요. 2012년에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해서 이제 과외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좀 안정적인 직장에 가야겠다는데 이게 지금 문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교육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잡코리아 이런 데를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근처 5개 광고에서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에서 졸업 대상자, 대졸자 대상으로 하이테크 과정을 홍보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등록하고 10개월간의 교육훈련 과정을 마쳐서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진짜 많이 했네요. 교수님이 가르치셨어요? 학생이? 아니요, 저는 원장이고요. 저희 학과에 교수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순수 학문을 공부하다가 직업교육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학부 때는 이론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대학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특화된 수업을 교육 과정이 들었다면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실험 경험이나 아니면 기계들 그리고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게 배울 당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취업하고 나니까 생각보다도 더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 윤아 씨처럼 이렇게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이렇게 직업 교육을 위해서 다시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지금 이제 반응 자체가 또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대학의 현실적인 교육과 기업에 원하는 게 서로 이제 미스매치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요새는 산업 현장 트렌드가 융합형이다 보니까는 학교에서 별 한 가지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융합 형태의 그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 폴리텍 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융합 교육이라고 하셨어요. 융합이 되게 중요하다. 기업들이 융합형 인재를 원한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융합 기술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폴리텍 대학에서 추구하는 어떤 교육 과정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산업 트렌드가 이제 바뀌는데 어쨌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분야를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에서는 기존에 한 가지 기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융합적이고 둘 내지는 세 가지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대학에서 한 가지 어떤 영역을 배웠다면은 좀 더 한 가지, 두세 가지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인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그런 쪽의 교육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거는 직업기 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폴리텍에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PD인데 진행도 하는. 굉장히 제가 아유 잘난 척하려고 그랬더니 되게 말이 안 나네. 융합형 인재네요. 필요하십니다. 데이터 분석도 이제 하셔야 되니까. 자, 융합기술 교육 지금 교수님께서 원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한 가지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여러 분야의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를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융합교육이 뭔지 체감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과들이 있습니까? 이 안에는? 이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은 이제 16년 3월에 오픈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산업 트렌드가 상당히 변화가 심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서비스 산업의 이 융합적인 측면, 이제 그 융합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플러스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ICT 분야라든가 또 바이오 분야도 단순하게 이제 이론적인 바이오가 아니라 장비를 갖추고 있는 거기에 정보통신 할 수 있는 BT 분야 또 프로그램도 단순하게 이 랭귀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가르치는 과로 해서 저희가 3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빅데이터, 핀테크하는 데이터 융합 소프트웨어과 또 바이오 분야 쪽을 다루는 생명의료 시스템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서 하는 인베디 시스템과 이렇게 3개 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 이름만 들어도 전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 문과라서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윤아 씨가 나온 게 이 생명의료 시스템과죠.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저는 지금 질량분석연구소에서 질량분석법 관련한 연구개발 업무를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순수 그 생명 분야의 공부를 했고 이제 이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에서 그 학문을 어떻게 상용화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를 배운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약간 첨언을 말씀드리면 질량분석이라는 얘기는 바이오 분야 쪽에 유전자가 됐든 아니면 피 속에 들은 단백질이 됐든 거기에 들은 요소를 상당히 작은 단위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해서 그에 대한 수치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실제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그런 걸 실제 장비를 통해서 장비 활용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가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1035님이 내년에 고3 딸이 있는 아빠입니다. 공부는 잘 못하는데 화장품 만드는 회사나 연구를 하고 싶다는데 폴리텍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좀 그 분야는 조금 이제 직업교육 훈련 방향에서는 조금은 안 맞는데요. 저희 쪽은 주로 기술계통이라 좀 저희 융합기원에서 오려면 이제 바이오 생명과로 오시면 되는데 이쪽은 어떤 사인제 대학을 나와야 할
사안이라 아마 대학을 가는 차원이라면은 조금 거기에 맞는 영역을 좀 다른 네. 대학의 화학과나 이런 쪽을 좀 먼저 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융합기술교육은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취업을 위해 예, 직업교육을 펼치는 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이걸 다루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사실 취업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교육을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 윤아 씨가 누구보다도 그 현실을 체감했고 그래서 이렇게 실천에 옮겨서 융합기술교육원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윤아 씨 이곳에서 그 기업이 요구하는 뭐 프로젝트도 했다고 하던데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고요. 보통 기업에서 많이 작성하게 되는 SOP 같은 문서 작성 방법 그리고 실무와 관련된 네. 어떤 GMP 시설 저희는 제약 쪽으로 QC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GMP나 아니면 뭐 그런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문서 이론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실험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그런 분석 기술들이나 아니면 장비를 다루는 네. 방법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뭐 과제를 내주는 건 아니고 기업에 가면 정말로 해야 하는 기술들을 배운다는 거죠? 아니요, 그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네네네. 윤아 씨가 나온 저 학과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실제 기업에서 쓰는 장비의 데이터 분석을 보고서로 포트폴리오식으로 만듭니다. 네. 그럼 그거를 이제 기업에 제공해 줌으로 해서 기업에서 실제 그런 분야 쪽으로 일을 하고 연구하는지 연결성을 보는 거고요. 네. 또 일부 아까 얘기한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 프로그램 개발 파트가 있어요. 그런 개발 파트 쪽을 저희한테 프로젝트 과제를 학생들한테 줍니다. 그럼 애초부터 기업하고 연결하는 일자리 연계형 교육인 그렇게 거네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기업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이런 인재들을 보내달라고? 일부 기업체 대표부는 강사로 와서 실제 기업에 하는 이 프로젝트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럼 네, 취업률도 굉장히 높겠네요. 예, 뭐 거의 학생들이 90% 가까이 되고 있고요. 네. 윤아 씨가 졸업하는 저 학생들이 이제 17년도 9월에 들어와서 올 6월에 이 졸업을 했는데요. 네. 같이 졸업한 학생들이 거의 90% 정도 수료를 했고 윤아 씨 같은 과 학생들은 100% 다 취업이 됐습니다. 100% 요즘 같은데요. 예, 바이오 분야 쪽으로. 대단하네요. 윤아 씨 친구들한테 폴리텍 대학 이런 거 있다고 좀 소개 좀 해줘 봤어요? 네. 그 주변에 있는 뭐 같은 학교 나온 친구 중에 직업교육 받으러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니긴 한데요. 네. 그 동기들 중에서는 다음 기수 들어온 아이들 중에 보니까 후배가 실제로 대학 후배가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는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이곳에 먼저 지원할 때도 보통 취업 현황을 제가 먼저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전기수들은 다 그러니까 저희과 전기수들은 다 100% 취업률을 달성하셔서 사실 지원하게 된 동기에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취업을 하려고 지원을 했던 거라서요. 네. 저희가 뭐 어떤 한 대학을 홍보하고자 이 코너를 마련한 건 아니고요. 물론 폴리텍 대학이 이제 국가에서 하는 전문 기술 대학이기 때문에 전문 그 직업인 양성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부담 없이 소개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일자리 트렌드라든지 일자리 시장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윤아 씨 같은 사례 또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 교육을 거쳐온 학생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한테 오는 학생들이 일부 전공자도 있지만 비전공자도 같이 뽑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자들은 대학에 전공을 한 상태에서 네. 좀 더 해줌을 해서 훨씬 나가기 쉬운데 네. 비전공자는 진짜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건 한 학생 얘가 네. 서울에 있는 사인제 대학의 행정학과 나온 학생인데 네. 고지혜라는 여학생이에요.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학생은 행정학과다 보니까는 실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일하는 분야가 단순하게 무슨 연구원이라든가 제한돼 보조교사, 네. 인턴 이런 쪽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어떻게 이제 교육원을 이제 알게 됐고 그 중에서 자기가 평상시에 이 바이오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 이 바이오 시스템과에 들어와가지고 공부 진짜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고 본인이 진짜 교수님들 지도하는 데 따로 잘 따라왔고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바이오 업계에서 알아주는 이 다이어텍 코리아라는 이쪽이 연구원으로 갔어요. 그거 대단하네요. 근데 이 연구원이라는 거는 네. 특히 바이오 분야는 전공자 중에서도 석박사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행정학과에다가 전공자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채용하고 나서 이 회사의 기준이 뽑을 때 석사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 석사 자격증을 가져와라, 학위를 가져와라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들어가면서 회사 연구소장한테나 이 학생의 캐리어를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학생의 포트폴리오하고 저희 수료증, 그다음에 네. 지도교수님 소견서로 해서 학위증을 대체하게 됐고요. 이 학생은 저희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 10개월의 과정이 거의 10년 같이 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자기가 배워야 될 내용들을 그만큼 교수님들이 많이 해줬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기업에 가서도 기업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염려했답니다. 비전공자에다가 10개월 배워서 뭘 알겠느냐. 그렇겠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저희 교육원에서 열심히 하면서 네. 저희는 그 많은 장비들을 진짜 열심히 다뤘고 결과 분석도 잘 해냈고 네. 그거를 회사에 가서도 하나씩 보여주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도 이 학생을 인정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응축해서 기업형 맞춤형 이제 인재를 양성해 내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10개월의 시간이 10년 같았다라고 본인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예, 같아요. 또 우리 지금 유나 씨처럼 취준생들의 경우도 많이 들어올 테고 그 취준생들 중에서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많이 온다면서요? 예, 있었습니다. 네. 참 이 학생도 특이한 사례인데 얘는 남학생입니다. 네. 김남현 학생인데 수도권 인근의 이 도시계획 부동산학과라는 학과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네. 막상 이제 졸업하고 나서 잘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요. 공무원 시험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한 100개를 넘는 그런 경쟁률도 있었는데 결국 이 학생도 한 2번을 실패를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하겠다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저희 교육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네. 그래서 저희 교육원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상담하고 또 그 관계를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해서 때마침 이 학생이 평상시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있어서 네. 한번 쉽게 한번 오겠다. 그래서 승낙이 됐고 들어와서 이 학생도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기업에 연계된 프로젝트를 과정 중에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체하고 연결된 잘 성과가 나와서 네. 인포시스라는 진짜 이 소프트 계열 전문 업체예요. 이 업체 당당히 취업을 했습니다. 네. 연봉이 거의 4천 가까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자녀가 너무 오랜 시간 고시를 준비한다든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직업 교육에 조금 시각을 넓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유나 씨, 마지막으로 우리 일자리 구하는 친구들에게 좀 조언이라고 할까요?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과 일단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이 분야에 취업하고 싶지만 취업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 네. 혹은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직무 교육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과정 자체도 계속 매번 평가하면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탈락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군요. 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네. 교수님들께서 또 산업 현장에서 경력이 길다 보시니까 기업에 딱 맞도록 자기소개서 코칭이나 혹은 기업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알고 계셔서 네.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폴리텍 대학에서 내년도에 4년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과정을 시작하신다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언제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됩니까? 예, 저희는 또 모집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직업교육 훈련 과정에 대한 인식을 어떤 많은 분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내지는 이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그럼요. 많은 분들이 직업을 이제 많이 바꿔야 돼요. 네. 그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이런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요. 네. 특히 또 이 4년제 대학을 나온 이 청년들 이분들도 이거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안 가지고 계신데 관심 있으면은 자기가 10개월 정도 우리 박윤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교육원에 와서 취업의 의지도 있고 그 10개월 동안 힘들지만 좀 열심히 한다면 네. 바로 취업에 아마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 3월에 오픈하는 과정이 지금
내년 1월 7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네. 많은 관심 갖고 이렇게 오셔서 좋은 성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감일이 내년 1월 7일 11시까지라고 합니다. 4년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차에 많은 분들이 접수해 주셨다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는 직업교육훈련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윤아 씨 그리고 강구홍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